이 사건은 좀 황당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 시중은행에 500억짜리 수표를 들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500억짜리 수표인데요. 네. 71살의 할아버지예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은행에 5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당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건가요? 바로 이 수표인데요. 지금 0이 몇 개인가요? 0이 10개인가요? 0만 10개인 그러네, 10개네. 500억짜리 수표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 보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행 예. 창구에다가 이제 수표를 보여주고 내 통장에 입금시켜달라 이거. 500억을 예,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달라.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죠. 지금 저 수표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원이 보고 아니 500억? 은행원도 처음 보겠죠. 은행원도 처음 본 거예요. 은행원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막 0을 다시 세보고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이게 정말 맞나 하고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예. 조금 이제 조악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발행일자가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오래된 수표니까 뭔가 이상해서 수표 감별기에 이제 넣어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근데 진짜인 거예요. 진짜니까 뭐 저기다 대고 더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통장에 500억을 입금을 해줍니다. 해줬어요? 네, 저걸 받고 입금을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통장에 500억이 찍힌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돌아갔는데 은행 직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00억짜리 본 적 있냐? 나 이거 처음 본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상사,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도 아,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입금을 해줬는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라고 예. 해서 이제 저 은행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저희 발행한 그 은행, 저희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농협에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거 2007년에 발행한 적이 있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수표 자체는 농협에서 만든 게 맞는데 액수를 찍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액수를 찍어서 발행하지 않은 백지 수표 상태로 도난당한 수표였던 겁니다. 강도에게. 근데 저게 11년 만에 저 할아버지 손에 들어가서 500억이라는 액수가 위조된 채로 발견이 된 그 거죠. 액수를 저 할아버지가 찍어 넣었군요.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일당들이 찍어 넣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백지수표라 그러셨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참 읽어봤거든요. 예. 이 백지수표라는 말이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지금 기사에 보면은 2005년에 강도를 당한 백지수표 71장 중에 한 장이라고 돼 있고 이 지금 사진을 보면 기사에 난 사진을 보면 자기합수표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은행이 이렇게 자비합수표의 형식으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백지수표라는 거는 원래 금액란이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발행함으로써 금액란이 공란이라도 그 자체 발행이 완료되는 건데 여기 또 발행 이력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 은행에서 2005년에 자기합수표를 발행을 하려고 이렇게 용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금액은 나중에 기부를 하려고 안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미발행 자기합수표 내지 뭐 수표 용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강도들이 은행에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게 절도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절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금액 500억 발행일자 2007년 이렇게 적었다는 건데 보통 이런 자기합수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을 넘어도 이렇게 자기합수표 발행하면서 이미 그 금액은 인출이 돼 있으니까는 이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10년이나 지난 거니까 아니 아무리 자기합수표라고 하더라도 발행일자에서 10년이나 이렇게 지났는데 그것도 500억 이상 하니까는 은행에서 이게 조회를 해보게 됐던 거죠. 미발행 자기합수표. 예, 그 용어라고.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 내용을 좀 수사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표는 입금이 하더라도 실제 인출을 하려면은 다음날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해주고 또 감별기를 통하더라도 그걸 진짜기 때문에 그거가 되는 게 수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니까 결제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확인해보니까 이제 강실엔 좀 확인이 되고 바로 저희한테 이제 신고가 된 거죠. 금액이 너무 크다. 이렇게 큰 금액을 수표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실제 여기 500원이 맞는지 모여가지고 숫자를 세는 정도 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그거는 그 진짜예요. 금액하고 발행일자만 그게 없던 거거든. 우스갯소리 한 얘기야. 만약에 얘네들이 이 금액을 500억이 아닌 5억을 했다면 혹시 그냥 지급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도 뭐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걸 5억으로 적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라는 거. 그럴 확률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00억을 일단 입금하긴 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일렬번호까지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렬번호까지.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발행된 수표에 대한 금액만 적혀 있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조 여부를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은행이 직접 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전화를 해갖고서 확인해보지 않았다라면은 완전 범죄를 꿈꿀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2005년도 울산의 농협에 강도가 들어가갖고서는 여러 장의 수표 용지를 얼마큼 갖고 왔는지 전체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강도를 당하고 수표 용지를 잃어버린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그 훔쳐진 용지가 다른 범행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갖고 재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금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입금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그 미발행 자기업 수표 그 용지만 있으면은 나쁜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은 사기를 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이라는 큰 돈이고 또 이게 발행일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좀 이상한 게 이게 돈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예전 500억과 지금의 500억은 가치의 차이가 크거든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리고 수표기 때문이라도 더 빨리 현금화를 해서 뭔가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또 적발이 된 건데 그렇죠. 이게 금액이 작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2억씩 해가지고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했다면은 어딘가에서는 성공을 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예. 피해를 보는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없게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이런 시리얼 번호 강취된 경우에는 이 시리얼 번호를 등록을 해서 은행들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다면 수표 간별기는 그 수표 용지나 이런 부분이 위조로 만들면 이제 용지나 이런 게 따라갈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것인데 1년 번호나 이런 걸 다 찍었다는 건 용지 자체는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금액까지도 더 그럴싸하게 찍혔다면은 정말로 이제 다 지급을 한 다음에 다 출금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 야 니네 수표 이거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밝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더 네.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 농협이랑 그 다른 은행과도 민사소송도 또 이루어졌어야 했기 때문에 예. 뭐 농협이나 이런 은행에서도 이런 걸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또 뭔가 시스템적으로 강취된 수표나 뭐 아니면 절도된 수표에 대해서 이걸 좀 막는 기술적인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인들은 이 강취 수표를 어디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이러니한데요. 네. 일단 그 범인들은 그 범인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 지금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는 교수가 아주 오래전에 나한테 보관을 부탁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숨졌다. 사망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현금화해야겠다라고 현금화해서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조된 수표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조 수표를 자기가 맡아주고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죽으면서 혹시라도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꽤 오래 지난 거니까 은행에서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인 걸 알고 했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뭔가 은행에 대한 허점을 분명히 좀 알고 있었으니까 이와 같이 지금 위조된 수표들을 구해오라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의했다라는 정황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동작경찰서에서 1,000억 정도 상당의 수표를 위조해갖고서는 융통하려고 하는 일단을 검거했는데 당시는 정권의 비자금이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다는 그것도 겁니다. 속기 쉽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1,0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이게 검거가 된 건데 지금도 한 500억 정도 상당히 일확천금의 한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은행에서 만약에 직원이 실수로 입금하고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안 하게 된다면 그 500억은 할아버지 손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 노인들이 상황들을 알게 됐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도난 사건에서 몇 장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재현 변호사 이 지금 2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형이 중합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자기압수표의 경우에 금액을 넣을 권한은 발행자인 은행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금액을 넣고 적어놓고 했으니까는 유가증권 위조가 되고 또 저걸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으니까 위조 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 미수죄 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형이 상당히 중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노인 6명이 공모가 됐는데 수표를 제공했던 4명은 불구속 상태고요. 네. 수표를 보관했던 사람과 직접 가서 제시했던 그 2명은 이제 현재 구속이 돼가지고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